AI 할매의 이야기방 조선 비밀사건 실록 일부 왕실의 그림자 사라진 궁녀의 비밀. 자, 오늘은 조선시대에도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없었던 궁궐의 어두운 한 구석에서 벌어진 비밀 사건 하나를 들려드릴게. 이야기의 시작은 숙종 22년 경복궁의 봄밤이었지.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한 그날, 궁 안에서는 왠지 모르게 싸늘한 바람이 돌고 있었다. 그날 밤 숙종의 총애를 받던 궁녀 하나가 자취를 감췄다. 그녀의 이름은 연화 이름처럼 고왔고 재주도 남달랐지. 숙종이 그녀에게만 하사한 비녀가 있었다는데 그 비녀에는 오직 왕실만이 아는 금제 문양, 즉 왕의 징표가 새겨져 있었다고 해. 그런데 다음 날 새벽 그 비녀가 후원 연못가의 진흙 속에서 발견되었지. 하지만 연화의 시신은 어디에도 없었다. 궁중에서는 즉시 수색 명령이 내려졌지만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어. 연화가 사라지기 전날 밤 그녀가 상궁 한 명과 언성을 높이는 걸 봤다는 시녀의 증언이 있었지만 이내 그 시녀도 아무 일도 없었다며 말을 바꿨다고 하더군. 도대체 왜 그랬을까? 숙종은 겉으로는 태연했지만 기록에 따르면 그날 이후 한동안 밤마다 꿈에 시달렸다고 해. 실록에 남은 짧은 구절이 있어. 왕께서 꿈에 연못을 걸으시다가 붉은 옷의 여인이 불러나아갔다. 이 한 줄이 이 사건의 유일한 단서가 되었지. 궁중의 귓속말. 그 무렵 내명부 안에서는 연화가 왕의 서찰을 훔쳤다는 소문이 퍼졌어. 그 서찰은 중국 사신단과 관련된 비밀 외교 문서였다는 말도 있었고 또 다른 소문은 연화가 사실은 남인 세력의 첩자였다는 얘기도 있었지. 조선 후기 정치가 얼마나 복잡했는지는 알잖아. 노론, 소론, 남인, 북인. 그 속에서 여인 하나가 권력의 파도에 휩쓸린 거야. 하지만 이상한 점은 사라진 연화의 흔적이 궁박 한양의 역관집에서도 발견됐다는 거야. 그녀가 사라지기 이틀 전 남대문 근처 약방에서 붉은 비단 보자기를 구입했다는 증언도 남았지. 그 보자기엔 당시 궁중에서 사약 봉인 문양이라 불린 금색 줄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즉, 그건 누군가에게 독을 전달할 때 쓰는 봉인 천이었단다. 은밀한 조사. 그 후 사건은 왕실의 명으로 조용히 종결됐어. 겉으로는 연화는 실수로 연못에 빠져 죽었다는 결론이었지. 하지만 실록에는 묘하게 어긋나는 기록이 있어. 그해 여름 궁인 중 몇 명이 병으로 쓰러졌고 그중 한 명은 입가에 검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독살이야. 누군가가 입막음을 위해 그들을 제거한 거지. 조선은 철저히 기록의 나라였지만 그 기록조차 왕이 원하면 사라질 수 있는 시대였어. 이 사건의 기록은 이후 실록 편찬 과정에서 일부 삭제됐다고 해. 하지만 묘하게도 승정원 일기에는 같은 시기에 이상한 기록이 남아있지. 궁중의 물길이 새벽마다 탁해져 있었고 밤이면 여인의 울음소리가 연못가에서 들렸다. AI가 복원한 단서. 자, 그럼 이제 내가 들려줄 건 AI 복원 기록이야. 최근 학자들이 조선 왕조실록과 내명부 비만 기록을 디지털화하면서 삭제된 문서의 잔흔, 즉 사라진 글자의 흔적을 복원해냈거든. 거기엔 이런 구절이 있었어. 연화 왕의 어좌 뒤를 지나 문을 열었으나 그곳엔 사람이 아니요 새하얀 그림자 하나가 서 있었다. 이건 단순한 기록 오류일까 아니면 당시 궁녀들이 전하던 귀신 목격담이었을까? 조선시대 사람들은 믿었지. 억울하게 죽은 여인은 반드시 궁의 바람에 머문다고. 그날 이후 경복궁 후원에선 매년 같은 날 붉은 옷을 입은 여인의 그림자가 연못 위에 비친다는 말이 떠돌았어. 비밀의 봉인. 사건 3년 뒤 숙종은 돌연 연못을 메우라고 명했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명령은 즉시 철회됐지.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내명부 상궁들의 기록엔 이런 말이 남았어. 왕께서 붉은 옷의 여인을 다시 보셨다 하셨다. 그날 밤 숙종은 한동안 아무도 들이지 않고 혼자 대비전에서 밤을 새웠다고 해. 그 뒤로 연못의 이름이 바뀌었지. 연화지 사라진 궁녀의 이름을 딴 연못이었단다. 그곳에선 이후에도 이상한 일들이 잇따랐어. 물 위에 뜬 연꽃이 갑자기 검게 변하고 밤이면 피어오르는 안개가 사람의 형상을 이루기도 했다는구나. 그걸 목격한 시녀들이 잇따라 병을 얻어 3일 안에 죽었다는 기록도 있다. 미친 진실. 그럼 진짜로 연화는 어떻게 된 걸까?
AI 복원 결과에 따르면 그녀는 사라지기 전날 밤 어좌 뒤 비밀 통로로 들어간 흔적이 있었대. 그 통로는 오직 왕과 일부 내시만이 알던 길이었지. 그 안에서 무엇을 봤는지 혹은 누구를 만났는지는 아무도 몰라. 다만 통로 끝 벽면에서 여인의 머리핀 파편이 발견되었고 그 금속 조각엔 왕실 문양의 일부분이 남아있었다고 해. AI 복원 시스템은 그 문양을 숙종의 어보 중 하나, 즉 비밀 어명 인장의 일부로 판독했어. 연화가 본 것은 왕의 사랑이 아니라 왕의 비밀 그 자체였던 거야. 그녀는 사라졌지만 그 흔적은 연못 아래 그리고 기록의 빈칸 속에 여전히 남아있어. 조선의 비밀 사건은 늘 그래. 사람들은 귀신의 일이라 말하지만 진짜 귀신은 진실을 감춘 사람들이었지. 2부. 내명부의 숙청과 역병의 밤. 연화가 사라진 지 한 달. 경복궁의 연못가에는 여전히 안개가 내려앉았고 궁 안에서는 붉은 옷의 여인 이야기가 떠돌고 있었지. 하지만 숙종은 더 이상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 대신 내명부, 즉 궁중 여인들을 관리하는 조직에 대대적인 조사와 숙청령을 내렸지. 그 이유는 단 하나. 연화가 남긴 것이 있다. 그녀의 방에서 봉인된 편지 한 장이 발견된 거야. 봉인된 서찰. 그 서찰은 검은 실로 봉인되어 있었고 표면엔 화개직패. 꽃이 피면 곧 시든다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그 안엔 왕실의 비밀이 담겨 있었대. 누가 읽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날 이후 궁 안의 공기는 살기가 서린 듯 무거워졌어. 내명부에 속한 상궁, 나인, 시녀들 중 10여 명이 조사 대상이 되었고 그들 중 절반은 며칠 안에 이상한 병에 걸려 죽었지. 그 병의 증상은 모두 같았단다.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붉은 연꽃이 핀다고 중얼대고 새벽이 되면 입가에 검은 자국이 생겼어. 연화의 사건 이후 같은 자국이 또 생긴 거야. 역병인가 저주인가. 처음엔 역병이라 생각했어. 의관들이 불려왔지만 그들조차 손을 못 댔지. 왕명으로 내려온 비밀 진단서엔 이렇게 쓰여 있었단다. 그 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 짓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군댔어. 연화의 혼이 돌아와 자신을 해친 자들을 하나씩 불러간다고. 궁 안의 밤은 그날 이후 무당의 북소리와 불경 소리로 가득 찼다. 상궁들이 몰래 불러온 비선 무당이 밤마다 연못가에서 구슬했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무당 역시 굿을 마친 뒤 사흘 만에 숨을 거두었지. 그녀의 목엔 연꽃 모양의 상처가 남아 있었다고 해. 숙청의 칼날. 그 무렵 왕의 총애를 받던 숙의 한 사람이 갑자기 유배 명령을 받았다. 그녀의 이름은 숙의 민씨. 연화가 마지막으로 시중을 들던 여인이었지. 내명부 안에서는 민숙의가 연화를 이용해 무언가를 훔치게 했다는 소문이 돌았어. 그녀의 방에서도 왕의 인장이 새겨진 비밀 문서가 나왔거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문서가 진짜 어명이 아니라 위조된 것이었다는 거야. 즉 누군가 궁 안에서 왕의 명을 흉내내 권력을 조작하고 있었던 셈이지. 그 죄는 곧 역모로 이어질 수 있었고 결국 민숙이는 강제로 머리를 밀리고 궁 밖으로 내쫓겼단다. 그날 밤 그녀의 처소 근처에서 붉은 비단이 찢긴 채 발견됐어. 그 비단에는 연화의 글씨로 보이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밤의 기록. AI가 복원한 내명부 비망록에는 그 시기 묘한 글귀가 반복되어 있더라. 연못의 달빛이 붉을 때 이름이 지워진다. 이건 단순한 시가 아니었어. 그 말대로 그달 보름날 밤 또 한 명의 상궁이 갑자기 사라졌지. 그리고 그 다음 날 왕의 침전 벽에는 붉은 손바닥 자국 하나가 찍혀 있었다고 해. 그 벽면 일부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최근 AI 복원 연구팀은 그 붉은색이 피가 아니라 계피와 봉황목 가루라는 걸 밝혀냈단다. 즉 누군가 의도적으로 피처럼 보이게 꾸민 연극이었다는 거야. 숨겨진 인물. 그럼 누가 이런 일을 벌였을까? 기록의 깊은 곳 승정원일기 복원본에는 이름이 지워진 한 인물이 있어.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 내시가 밤마다 왕의 침소문을 열고 나갔다. 그 내시는 이후 기록에서 사라졌고 그의 이름이 적힌 부분만 묘하게 긁혀 있었단다.
AI 복원으로 희미하게 남은 글자를 분석해보니 영석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어. 그는 숙종의 곁에서 오래도록 기록을 관리하던 내시였지. 그가 연화의 실종 전날 밤 어좌 뒤 비밀 통로에 들락거렸다는 기록도 남아있었다. 즉 사건의 시작과 끝엔 항상 그가 있었다는 얘기지. 불타는 문서. 연화의 편지 이후로 내명부는 하루아침에 뒤집혔고 기록 보관소에는 정체 모를 불이 났단다. 불은 단 한 곳만 태웠어. 연화 사건이 적힌 서책들만 말이지. 기록을 살펴보던 이들은 모두 한결같이 말했다. 불은 자연 발화가 아니었다. 누군가 일부러 진실을 태웠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화계의 저주라 불렀지. 꽃이 피면 시든다. 진실이 드러나면 그걸 본 사람은 사라진다는 뜻이었어. 역병의 정체. 이 모든 소동이 3개월쯤 지난 뒤 궁박 한양에서도 같은 증상의 병이 번지기 시작했어. 밤마다 기침을 하고 눈동자가 붉게 변하며 입가에 검은 자국이 남는 병. 사람들은 궁에 저주가 내려왔다고 했지만 의관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지. 병자들의 방에서 모두 계피 향이 진동했어. 즉 누군가 독이 섞인 향료를 이용해 사람을 서서히 중독시킨 거야. 연화의 방에서도 같은 향이 피워졌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지. 그 향은 화향이라 불렸는데 궁궐 내에서는 오직 숙의 민씨만이 사용할 수 있었던 향이었단다. 결국 이 모든 사건은 단순한 저주나 귀신이 아니라 권력을 위한 독의 정치였던 셈이지. 밤의 고백. AI 복원된 마지막 기록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그날 밤 왕께서 연못가에 나가시더니 홀로 말씀하셨다. 너를 잊지 않으마. 허나 세상은 진실을 두려워하느니라. 그날 이후 숙종은 다시는 그 연못 근처에 가지 않았다고 해. 연못의 이름은 금지어가 되었고 그곳을 돌보던 시녀들도 다른 궁으로 옮겨졌지. 하지만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경복궁 후원 근처에서는 안개 낀 날이면 붉은 옷의 여인이 연못 위에 선 모습이 찍힌다는구나. 연화는 죽어서도 왕을 지켰을까 아니면 복수를 했을까? 그건 아무도 몰라. 조선의 비밀은 늘 진실과 거짓이 맞물려 있었고 AI가 복원한 글자들 사이엔 아직도 지워지지 않은 여인의 한이 스며 있단다. 3부. 사약의 밤 왕의 독잔 사건. 조선 숙종 23년 음력 8월 초하루. 그날 밤 경복궁에는 달이 유난히 붉었다. 기록에 따르면 달이 피를 머금은 듯 붉게 물들었다고 적혀 있지. 그리고 그날 왕의 침전에서는 한 잔의 술이 오르내렸어. 하지만 그건 단순한 술이 아니었단다. 조선의 왕이 스스로 손에 쥔 사약의 잔이었다. 밤의 잔치 그리고 이상한 향. 그날은 명목상 중추절 전야제. 왕과 대신들 그리고 내명부의 상궁들까지 모두 모여 달맞이 잔을 열었지. 하지만 분위기는 어딘가 묘했어. 연화 실종 사건과 내명부 숙청이 있은 지 몇 달 궁 안엔 여전히 불길한 소문이 떠돌고 있었거든. 그날 밤 연회장에선 달빛보다 더 진한 계피향이 번졌어. 그 향은 2부에서 언급했던 바로 그 화향이었지. 누군가가 그 향을 다시 피워 올린 거야. 왕의 잔. 숙종은 그날 유난히 술을 자주 들이켰다고 해. 하지만 신하들은 누구 하나 감히 말리지 못했지. 왕의 손에 쥔 금잔, 그 안에서 묘하게 짙은 자주색 빛이 일렁였다고 해. 기록에는 이렇게 남아있단다. 술맛이 다르다 하시며 왕께서 3번 연거푸 들이켰다. 그 후 숙종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고 곧 쓰러졌어. 궁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 의관들이 달려들어 진맥을 했지만 맥이 불규칙하고 맥박이 식어가고 있었다고 해. 모두가 독이라 짐작했지만 그 누구도 독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낼 수 없었단다. 왜냐면 그 잔을 올린 이는 왕비 김씨, 즉 인현왕 후였기 때문이야. 조선의 금기. 왕후가 왕을 해하려 했다는 건 곧 천벌을 받을 죄. 하지만 인현왕후는 곧장 부정했지. 전하의 술은 모두 내 손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이 사실이었다면 그 술잔은 다른 누군가의 손에서 바뀌었다는 뜻이었어. 그리고 그 잔을 최종 전달한 이는 숙종 곁을 지키던 내시 바로 영석이었다. 2부에서 이미 등장했던 그 이름이지.
사라진 연화, 독향 화양을 관리하던 민수계, 그리고 지금 왕의 술잔을 올린 내시. 모두 같은 그림 속 인물들이었어. 사약의 진짜 주인. 이 사건은 곧 조선 왕실의 금기 중 금기가 되었어. 실록에는 왕의 병이 급작스럽게 악화되었다고만 기록되어 있지만 승정원일기 복원본에는 이런 구절이 남았어. 왕께서 들이킨 술은 사약의 빛을 띠었고 그 향은 연화의 방에서 피우던 화향과 같았다. 그렇다. 그 술잔엔 독이 들어있었고 그 독은 과거 연화가 당했던 화양 독과 동일한 성분이었단다. AI 복원 분석에 따르면 그 독은 당시 조선 약재 중 가장 치명적인 천남성과 주사를 섞은 독약이었어. 피처럼 붉은 빛을 띠지만 향은 달콤했지. 왕의 꿈. 기록에는 숙종이 깨어난 후 며칠 동안 악몽에 시달렸다는 내용이 있어. 그가 꿈속에서 본 건 바로 붉은 옷을 입은 연화였다고 해. 전하, 진실은 연못 아래에 있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연화는 꿈속에서 연못으로 걸어 들어갔다고 하지. 그날 이후 숙종은 직접 그 연못을 찾아갔어. 그리고 연못 아래 묻힌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단다. 그 상자 안에는 한 장의 편지와 금빛 비녀 조각이 들어있었어.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저를 죽이라 명하신 이는 왕비가 아니오라. 전하의 그림자 그 곁의 사람입니다. 그 곁의 사람이라니. 그건 누구였을까? 내시의 고백. 사건은 그로부터 열흘 뒤 뜻밖의 방향으로 흘렀어. 내시 영석이 스스로 죄를 고백한 거야. 그는 울며 말했다고 해. 전하를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연화는 숙종이 몰래 작성한 외교 서찰을 훔치려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가 왕의 명을 위조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그걸 막으려 했대.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순간 그녀는 내명부의 세력에 의해 사라졌던 거야. 영석은 그 진실을 감추기 위해 연화의 흔적이 드러나지 않게 모든 증거를 불태웠다고 고백했지. 그때 그 불이 바로 2부에서 언급된 기록 보관소의 화제였던 거야. 왕의 선택. 숙종은 진실을 알고 난 뒤 영석에게 사약을 내렸단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약이 바로 왕이 마셨던 그 잔이었다. 즉, 왕은 같은 도구로 복수를 명한 셈이지. 영석은 사약을 마시며 이렇게 말했다고 해. 전하, 그날 연화는 전하를 구하려 했을 뿐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숨을 거뒀고 그의 무덤엔 표식도 남지 않았어. 사라진 독잔. 이후 그 사건의 중심이었던 독의 잔은 궁궐에서 사라졌어. 누군가 일부러 감췄다는 소문도 있었고 또 어떤 이는 연화의 혼이 가져갔다고도 했지. 하지만 AI 복원 연구팀이 최근 복원한 궁중 재물대장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었어. 금잔 하나 문양 훼손. 하얀 비단에 쌓여 창고 깊숙이 봉인함. 즉, 그 잔은 실제로 존재했고 누군가 봉인해 둔 채 역사의 그림자로 묻혀 있었던 거야. 비밀의 계승. 그 후 숙종은 이 일을 절대 입에 올리지 말라 명했어. 그리고 연화의 이름으로 작은 사당을 세웠지. 그 사당의 이름은 연지각. 그 안에는 연꽃무늬 향로 하나만 놓여 있었다고 해. 그 향로는 오직 인현왕후가 관리하도록 명령했대. 아이러니하게도 연화의 향이었던 화향을 왕후가 지키게 된 셈이지. 왕은 그 후 3년간 밤마다 사당 앞에서 향을 피웠고 그때마다 속삭였다고 해. 이제야 너의 억울함을 알았다. 조선의 역사서에는 이 사건을 왕의 병으로 짧게 적어두었지만 실제로는 한 여인의 죽음, 권력의 음모, 그리고 한 왕의 죄책감이 얽혀 있었던 비극이었지. AI가 복원한 문서의 마지막 줄엔 이런 글귀가 남아있단다. 그날 밤 사약은 왕의 손에서 시작되어 왕의 입으로 돌아갔다. 결국 진실은 그렇게 왕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었어. 사부. 궁궐의 피비린내, 그날의 진실. 그날 밤 궁궐은 비밀스럽게 움직였다. 별빛조차 흐려진 새벽녘 경복궁 서편 담장을 따라 검은 그림자 몇이 미끄러지듯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암행별감이라 불리는 왕의 비밀 수사단이었다. 겉으론 존재하지 않는 조직이었지만 실상은 왕이 직접 명을 내려 움직이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그날의 임무는 단 하나였다. 중전의 침전에서 벌어진 죽음의 진상을 밝히라.
며칠 전 중전의 시녀 하나가 목을 메어 죽은 채로 발견됐다. 궁중에서는 자살이라 했지만 피 묻은 손자국과 찢어진 치마자락은 분명 누군가의 싸움 흔적이었다. 그 일은 순식간에 감춰졌다. 하지만 누군가 그 이야기를 왕의 귓가에 속삭였다. 전하, 그건 자살이 아니옵니다. 수사단의 수장은 박윤이었다. 조선에서 보기 드문 냉철한 자였지만 동시에 피비린내에 익숙한 사내였다. 그의 눈빛은 항상 살기를 머금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를 조선의 그림자 칼이라 불렀다. 시신은 이미 염을 마쳤다지만 흔적은 남아있을 거요. 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흔적을 좇는 자들이요. 그날 밤 그들은 시녀의 방을 조사했다. 초 한 자루가 흔들리고 바람결에 향냄새가 사라질 때쯤 유는 바닥의 흙더미 속에서 낯선 비단 조각을 발견했다. 그건 평민의 옷감이 아니었다. 궁중에서도 오직 상궁 이상만이 착용할 수 있는 비단이었다. 이건 내부의 지시군. 윤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며칠 뒤 또 한 명의 궁녀가 사라졌다. 그녀는 시녀의 절친이었고 사건의 전날 밤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다. 왕실 내부에서조차 불길한 일로 여겨졌고 중전은 밤마다 불안에 떨었다. 윤별감, 이 일을 꼭 밝히시오. 허나 왕실의 이름은 더럽히지 말아야 하오. 그 명령엔 아이러니가 담겨 있었다. 진실을 밝히되 그 진실이 드러나면 안 된다는 것. 유는 한숨을 쉬며 중전의 침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진실은 숨길수록 썩는 법입니다, 마마. 그가 다시 시신을 살펴보던 중 뜻밖의 증거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시녀의 손톱 밑에는 미세한 금가루가 묻어 있었다. 그건 궁중에서도 오직 왕의 침전 장식품에만 쓰이는 금가루였다. 그 말은 곧 그날의 살인범이 왕의 침전 근처까지 접근한 자라는 뜻이었다. 이건 왕실 내부의 반역이요. 유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들의 임무는 단순한 살인사건 수사가 아니라 왕의 권위를 지키는 피의 정화였다. 며칠 뒤 수사단은 내의원의 한 의원을 붙잡았다. 그는 중전의 처방을 담당하던 자로 밤마다 몰래 독을 빚었다. 처음엔 입을 다물었지만 윤이 보여준 시녀의 머리카락 조각을 보자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중전의 명을 어겼소. 무슨 뜻이요? 그녀가 본 것을 말하려 했소. 중전의 침전에서 벌어진 일을. 그 순간 윤은 직감했다. 그 시녀는 중전이 몰래 꾸민 왕 독살 음모를 알아버렸던 것이다. 윤은 왕 앞에 나아가 사실을 고했다. 전하, 중전이 전하의 약에 독을 타고 있었습니다. 왕은 한동안 말을 잃었다. 그리고는 고요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대는 이 일을 세상에 알릴 생각인가? 진실은 감출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네도 오래 살긴 힘들 것이네. 그 말이 끝나자 왕의 수하들이 윤을 둘러쌌다. 그날 밤 윤은 궁궐을 빠져나갔다. 그가 사라진 후 조선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조용히 흘러갔다. 하지만 후일 사람들은 밤마다 들었다 했다. 경복궁 서편 담장 너머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속삭이는 음성. 진실은 아직 피를 흘리고 있어. 그 후 왕의 약방은 불타 없어졌고 중전은 돌연병을 이유로 폐출되었다. 왕은 새로운 왕비를 맞이했지만 그가 밤마다 중전의 꿈을 꾸며 헛소리를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그녀의 손끝이 아직 내 목을 쥐고 있구나. 궁궐의 피비린내는 사라졌지만 그날의 사건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조선의 역사가 감춘 또 하나의 비밀 사건이었다. 오부. 그림자의 귀환 사라진 별감의 재판. 서기 1724년 영조 즉위 1년차. 한양 도성 안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죽은 줄 알았던 암행별감이 돌아왔다더라. 그 이름은 박윤이었다.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10년 전 궁중 살인 사건을 파헤치던 그가 사라진 후 모두 그가 이미 죽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 형조 관아의 낯선 사내가 나타났다. 그의 왼손엔 낡은 도검 하나, 오른손엔 봉인된 서책 한 권이 들려 있었다. 이건 조선이 숨긴 재판의 기록이요. 그의 음성은 낮고 천천히 떨렸다. 그 순간부터 조선은 또 한 번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서책에는 10년 전 왕실 내부에서 벌어진 비밀 재판의 기록이 적혀 있었다. 그 재판은 공식 문서에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왕이 직접 명하여 중전의 죄를 덮기 위해 연극처럼 치러진 그림자 재판이었다. 박유는 그 재판의 증인이자 동시에 유일한 생존자였다. 그는 궁궐에서 탈출한 뒤 전라도의 한 산사에 숨어 살며 진실을 기록했다. 그 기록을 비밀서라 불렀다. 그가 다시 한양으로 돌아온 이유는 단 하나였다. 진실은 불 속에서도 남는다. 그 말 한마디에 형조의 관리들은 입을 다물었다. 며칠 뒤 조정은 왕의 명으로 비밀 재판의 재개를 선포했다. 겉으론 왕명이라 했지만 사실 그 명령의 이면에는 다른 세력이 있었다. 영의정 김택상, 그는 조선을 뒤에서 쥐락펴락하는 권력자였다. 박윤, 그대의 말이 사실이라면 왕실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요. 근간이 썩었으면 갈아엎어야지요. 그게 자네의 마지막 대답이요? 아니요. 그게 조선의 마지막 기회요. 박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싸늘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10년 전의 금가루가 묻은 증거 1000조각이 쥐어져 있었다. 재판은 궁궐의 뒷전각 의금부 비밀실에서 열렸다. 참석자는 단 3명. 왕의 대리인인 대감 1명, 형조판서, 그리고 증인 박윤. 그곳에는 중전의 명령으로 죽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두루마리가 놓여 있었다. 이건 단순한 음모가 아니오. 윤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조선의 절반이 진실을 가리기 위해 거짓을 품었소. 그는 서책을 펼쳤다. 거기엔 궁녀, 의원, 상궁, 내관의 이름이 빽빽히 적혀 있었다. 모두 왕의 눈을 속이고 독을 만들어 바친 자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 끝엔 붉은 인장이 찍혀 있었다. 4. 용서되었다는 뜻이었다. 용서라니 누가 그들을 사했소? 왕이요.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했다. 왕은 결국 중전을 죽이지 못했다. 그녀는 패출되었지만 살아남았다. 그리고 왕의 병은 점점 깊어져 갔다. 사람들은 몰랐다. 왕의 병이 단순한 열병이 아니라 그녀가 남긴 마지막 속죄의 독 때문이었다는 것을. 박유는 왕의 죽음 이후 진실을 밝히려 했지만 권력은 그를 버렸다. 그대는 나라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 그대의 존재는 나라의 위협이 되었소. 그날 유는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그리고 10년이 지나 왕이 죽고 세자가 즉위한 후 유는 다시 나타나 그 재판의 전말을 세상에 내보인 것이다. 재판은 3일 밤낮 동안 이어졌다. 마지막 날 유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진실을 말한 죄로 나를 처단하시오. 허나 내 피가 흘러가는 자리마다 조선은 다시 피어날 것이오. 그 말에 신하들이 웅성거렸지만 형조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윤의 눈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건 끝이 아니오. 역사가 그대를 기억할 것이오. 윤은 그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가 웃을 때 창밖에서 벼락이 쳤다. 그 순간 서책 위에 붉은 잉크가 번졌다. 마치 피가 흐르는 듯이. 다음 날 아침 재판장은 텅 비어 있었고 윤의 자리에 그의 칼과 서책만 남아 있었다. 그 칼에는 짧은 글귀 하나가 새겨져 있었다. 진실은 죽지 않는다. 며칠 뒤 형조의 익명의 봉서가 도착했다. 그 안엔 낯선 글씨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윤별감은 살아있다. 진실이 숨는 한 그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 후 한양 곳곳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바람결을 따라 들려오는 금속의 마찰음. 누군가의 숨죽인 외침. 진실을 위해 칼을 든 자, 그가 다시 조선을 걷는다. 6부. 진실의 무덤 서책의 마지막 장. 조선 후기 고종 3년. 서늘한 바람이 한양의 골목을 휩쓸고 지나가던 밤이었다. 낡은 주막 안 허름한 외투를 두른 노인이 앉아 있었다. 그는 말없이 술을 들이켰고 품속에서 오래된 서책 하나를 꺼냈다. 서책의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비밀서 박윤. 노인의 이름은 박도현, 조선의 그림자 별감 박윤의 후손이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할아버지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못했다. 왕의 분노가 끝난 지 이미 100년이 지났지만 진실을 말한 자의 후손은 여전히 감시받으며 살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도연은 누군가의 방문을 받았다.
젊은 관원 한 명이 그를 찾아온 것이다. 혹시 이 서책의 주인을 아시오? 관원이 내민 것은 바로 윤이 남긴 비밀서의 복사본이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건 내 조부의 글이요. 그렇다면 진실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겠군요. 진실은 이미 오래전에 묻혔소. 허나 무덤 위의 흙이 아직 따뜻하오. 그 한마디에 관원은 몸을 떨었다. 도연이 서책을 펼치자 마지막 장에는 새로 덧쓴 글귀가 있었다. 그건 박윤이 사라지기 전 밤중에 피 묻은 손으로 써내려간 기록이었다. 진실은 인간의 입으로는 죽지만 하늘의 눈으로는 산다. 왕이 죽고 중전이 사라져도 진실은 흙 아래서 다시 숨을 쉰다. 도연은 그 문장을 손끝으로 더듬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다. 그분은 죽지 않으셨소. 며칠 뒤 한양에서는 또다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밤마다 궁궐 뒤편에서 불빛이 비친다.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금원에서 누군가 불을 피운다더라. 사람들은 그것을 귀신의 장난이라 여겼지만 도연은 알았다. 그곳이 바로 조부 박윤이 마지막으로 사라졌던 의금부 지하실의 자리였다. 그는 결심했다. 이제 그 무덤을 열어야 할 때가 왔소. 도연은 한밤중에 궁으로 들어갔다. 오래된 문이 삐걱거렸고 바람이 휘몰아쳤다. 의금부의 지하 통로는 먼지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지만 그 안쪽 벽에는 이상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진실은 죽지 않는다. 박윤의 칼날로 새겨진 글귀였다. 그 아래에는 조그마한 벽돌 틈. 그 속에서 도연은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다시 한 권의 서책이 있었다. 표지는 완전히 새 것처럼 깨끗했고 붓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비밀서 후손에게. 도연은 두 손을 떨며 책을 펼쳤다. 거기엔 조선의 마지막 왕조가 숨긴 진실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음모가 아니었다. 조선을 지배한 자들이 백성을 속이고 역사를 조작한 기록. 왕의 병이 독이 아니라 만백성의 피를 바쳐 만든 약이었다는 사실. 중전의 독살 사건은 왕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실험이었다는 사실. 모든 것은 조선을 살리기 위한 이름 아래 행해진 희생의 기록이었다. 박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진실을 폭로한 역적으로 몰렸던 것이다. 도연은 책을 덮었다. 조선의 역사는 왕이 아니라 피가 쓴 것이었구나. 그는 눈을 감고 한참 동안 숨을 고르더니 불쑥 일어섰다. 이걸 세상에 남겨야 하오. 그날 밤 그는 서책을 복사해 전국의 서원에 나눴다. 그리고 마지막 한 권만을 봉인하여 묻었다. 그곳은 바로 박윤의 칼이 박혀있던 자리였다. 며칠 뒤 도연의 시신이 한양 외곽에서 발견되었다.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맺혀 있었다. 손에는 낡은 붓 한 자루가 쥐어져 있었고 그 붓 끝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붉은 먹물이 묻어 있었다. 그의 옷자락 안쪽에는 짧은 쪽지가 숨겨져 있었다. 진실은 이제 그대들의 몫이다. 그날 이후 조선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곳곳의 서원과 향교에서 동시에 불이 났다. 하지만 불길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은 한 문장이 남았다. 비밀서의 마지막 장은 아직 쓰이지 않았다. 그로부터 100여 년 후 일제강점기의 어느 고서점에서 낡은 서책 한 권이 발견된다. 표지는 반쯤 타 있었지만 제목만은 선명했다. 조선 비밀사건. 책의 마지막 장에는 이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진실은 시대를 건너 결국 귀를 가진 자에게 들린다. 그 문장이 쓰인 글씨체는 놀랍게도 박윤의 필체와 같았다. 그가 정말 죽었는지 살아남았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허나 사람들은 지금도 믿는다. 밤이 깊은 날 경복궁 서편 담장 너머에서 칼날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그 음성. 진실은 아직 피를 흘리고 있어. 제작 AI 할매의 이야기방. AI 기반 창작 스토리 대본 및 영상 편집 100% 자체 제작.